4개 정도 단계를 거쳐서 어, 좀 전략을 짜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탑픽을 뽑을 수 있는 업종, 섹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랜만에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반등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지정 리스크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이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이 반등이 나온 게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상향이 되는 추세의 신호탄인지 오늘 명쾌하게 해답을 주실 구국증권 장인범 지점장 강남지점장님을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참고로 이제 장인범 지점장님께서는 리서치 센터장과 엘리티코스인 자산운용 부장을 역임하셨고요. 올해부터 영업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사족 없이 오늘은 바로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하락장 때문에 손실액도 크고 물린 종목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렇죠. 어떻게 과연 대응하실지 네. 명쾌한 투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좀 주식 투자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에는 항상 그 원칙과 전략을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고 반드시 그런 준비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최근 하락장에서 좀 전략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저는 평소에 생각하는 게 한 4개 정도 단계를 거쳐서 좀 전략을 짜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첫 번째는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단지 오늘 오르고 내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주식 사이클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추세적인 하락인지 아니면 재작년부터 오른 그 급상승에 따른 이격 조정인지 또 그런 거 봐야겠고 그 다음에는 일단 매크로에 관련된 변수들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 또 환율, 또 유가, 또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요 지수들의 또 안 볼 수 없는 게 기술적 지표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가 하락 지속 구간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저점 부근에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서 전반적으로 현재 주식 사이클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그걸 우선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그 종목들에 대한 선별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업종 해당 종목이 어느 업종에 해당되는지 이걸 좀 판단을 해서 일단 업종도 종목과 마찬가지로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급상승한 업종에 속해 있는지 예를 들어서는 뭐 전기차 그랬고 또 메타버스 또 NFT 등 이런 것들이 되게 핫했는데 너무 이렇게 급상승한 종목들은 또 하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반면에 내 종목들이 좀 실적 기반의 안정적인 업종에 속해 있다. 뭐 그럴 땐 주로 대형주긴 하겠지만 반도체라든가 또 금융, 화학 이런 쪽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업종에 대한 분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종목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업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이것도 단기간에 급등한 이후에 급락한 것들은 아무래도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굉장히 좀 최근에 많이 빠졌지만 상승 기조는 유지되는 가운데 좀 역시 이격 조정이 있는 것들은 조금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을 두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업종과도 좀 일맥상통하긴 하겠고요. 그래서 종목별로 대응 전략을 좀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일단 비중 축소를 바로 해가지고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는 그런 종목들은 일단 기준은 손실률이 일단 손절 기준을 넘어서고 이 손절 기준이라는 거는 어느 정해진 건 없지만 개인적으로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기관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15%가 넘어가면 자동 로스컷이 나가기 때문에 그 정도를 기준으로 10%에서 15%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손절 기준을 넘어섰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급등한 것들은 일단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정리를 하더라도 천천히 정리를 하는 전략을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가져가고 또 보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매매를 실행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매매를 실행할 때는
한 번에 다 매도하는 것은 좋은 그런 전략은 아니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일단은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중요한데, 예. 뭐, 10분 단위로 이렇게 매매하는 건 의미가 없겠고, 네. 그래서 나누어서, 오전, 오후에 나눠서 하든가, 음. 일자별로 나눠서 하든가, 네. 그리고 보통 이런 매매를 할 때는, 일평균 단가를 좀 맞춰서 하는 그런 기준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각 시간마다, 일정한 시간마다 나누어서 일정 수량을 그렇게 매도해서 하루 평균 가격에 근접하도록 그렇게 하는 전략이 괜찮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주장님, 예. 이게 결국 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먹으려고 하는 이런 그렇죠. 욕심이 결국 개인 투자자분의 손실을 맞습니다. 불러일으키는 거던데요. 말씀 주셨던 분할 매도, 그래서 가격 평균을 만든다. 오늘 정말 너무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제가 지점장님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단도직으로 들어가서 어떤 섹터, 딱 탑픽으로 뽑을 수 있는 업종, 섹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일단, 현재 많은 섹터들이 어떻게 보면 또 업종, 섹터는 뭐 업종하고 테마까지 같이 포함해서 보시면 되겠고, 네. 상당히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가기에는 힘듭니다. 이미 그 sek터의 움직임을 보는 순간 이미 많이 올라 있고, 네. 또 그때 가서 따라 사서 팔려고 하면 또 많이 떨어져 있어서 상당히 추격하기 힘든 상황인데, 네. 그래서 조금 그 섹터를 일단 접근을 할 때 이것도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것도 좀 시장 변수를 좀 체크를 해서 네.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를 일단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 어떤 변수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가. 지금은 최근에는 FOMC에서 금리 인상하는 게 가장 시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네. 그 다음에는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뭐 리오프닝 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 터진 그 러시아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봐야 되는 게, 이쪽도 뭐 우리나라 쪽으로 관련이 없다고는 하지만 뭐 반도체라든가 원재료도 문제가 있고, 특히 또 유가에서 비롯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 섹터나 업종을 접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단지 차트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이 관련 업종들에 대한 그 이익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 뭐 FM 가이드라든가 이런 뭐 보고서, 증권사 보고서들 보면 뭐 뉴스에도 나옵니다만, 이 EPS 성장률 추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반드시 체크를 해줘서,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에 있구나. 작년에 피크를 치고 아웃되는 그런 국면에 있는지를 좀 봐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것이 지금 고평가 국면에 있는 것은 아닌지. 회사는 되게 좋아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 주가를 설명할 수 없는 밸류가 갈 수가 있거든요. 뭐 PER이 1000배가 간다든가, 500배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이게 회사에 대한 뭐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너무 오버슈팅을 하게 되면 바로 급락이 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밸류에이션성의 고평가도 한번 확인을 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그 선호 업종은 좀 이익이 좀 개선이 되는 그런 쪽으로 본다면 반도체하고 조금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뭐 금융 쪽도 현재 그 EPS 성장률은 좋아지고 있어요. 물론 이게 금리 상승 지금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연적인 수혜도 있겠지만, 또 구조적으로도 좀 변화됐기 때문에 뭐 보험, 은행, 증권 쪽도 뭐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쪽도 한번 노려볼 만하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좀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리오프닝 관련주는 아직 좀 이익 개선 폭은 크지 않지만, 뭐 생각보다 1분기 내에 좀 담아두면은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업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행 레저, 뭐 카지노, 또 항공도 약간 저가 유지 항공사도 괜찮아 보이고, 그다음 헬스케어도 그렇고, 일부 화장품 등 이런 업종들도 한번 눈여겨볼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좀 비선호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작년에 피크아웃한 그런 업종이 될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이 작년까지 굉장히 좋았지만 올해는 조금 떨어진다든가, 중장기적으로 지금 주가를 설명할 수 없는 정도 그런 실적을 보이는 그런 업종을 보면 2차 전지가 좋긴 한데 많이 갔어요. 그래서 LG 엔솔도 그렇고
지금 100조가 넘었다가 100조 밑으로 떨어졌는데 네. 회사가 나쁜 게 아니라 100조 이상을 설명이 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불안하고, 그다음에 건설. 지금 건설. 주택시장이라든가 좀 피크아웃하는 분위기라서 건설도 예. 좀 그렇고. 대선 이슈도 있고 건설 쪽은요. 그렇죠. 예. 또 자동차 쪽도 뭐 장기적으로, 아주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일단 반도체도 수급이 잘 안 되고 있고, 예, 자동차용도. 또 뭐 전기차도 예상보다 경쟁이 치열해서 그렇게 완성차 쪽은 좋아 보이진 않고요. 네. 그다음에 좀 고평가됐다고 보는 게 뭐 게임도 약간 애매합니다. 게임도 조금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메타버스도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조선, 최근에 조선이 조금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것도 그 직접적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조선으로 연결된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연결선이 약하다고 보고 있고, 네. 해운 같은 경우도 HMM이라든가 이런 해운 업종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네. 지금 뭐 해운 관련 지표들이 아직까지는 상승 구간에서 좀 약간 조정받았지만 네. 이미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주가에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해운 쪽도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업종이 아닐까,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쾌하게 또 답변 주셔서 좀 분류가 좀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쪽을 좀 바라봐야 된다. 네, 이쪽을 그렇죠. 약간 머리를 둬야 된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세 번째 네.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점장님은 굉장히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네.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나 안 된 우리 초짜 주린이들 네.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예. 사실 이 주식이라는 게 네.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올해 저도 한 23년째 증권사 입사해서 보고 있지만 네. 여전히 어려운 게 주식이고, 맞습니다. 뭐 시간과 경험이 일단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린이 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네. 첫 번째는 뭐냐면 거의 처음 접하셨기 때문에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과 친해질 것을 좀 저는 친해질 것.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일단 주식이 또 시간하고 경험이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 가장 필요한 게 어찌 보면 매매입니다. 오. 그냥 눈으로 보고 또 책으로 보고 네.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주식을 시작하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심리라는 것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매매 스킬도 필요하고 네. 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친해져야죠. 자꾸 매매를 해봐서 맞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는구나. 네. 내가 주식을 갖고 있을 때 보는 눈하고 없을 때 보는 눈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경험을 꼭 해봐야 된다는 게 어찌 보면은 가장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두 번째는 주식에 대한 공부. 재미없지만 그 기본기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스포츠를 배울 때도 뭐 프로 선수들이 화려한 그런 경기를 보면 저렇게 마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스포츠를 배우려면 기본기부터 배워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그 기본기가 끝까지 가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 기본기를 좀 닦는데 조금 시간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네. 필요한 게 어찌 보면은 뭐 기업에 대한 개요라든가, 그건 당연하겠죠. 네. 그리고 조금 더 기업을 깊이 보려면 밸류에이션을 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겠고, 네. 그리고 공시되는 재무제표도 어느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꼭 뭐 상대를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충분히 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방법은 여러 가지거든요.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고, 맞습니다. 제 경험상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과거 주식시장에 역사가 좀 있는 책들이 좀 있어요. 100년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걸 좀 보시면, 국사도 옛날에 공부하는 이유가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 과거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 주식시장의 역사도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의 습관화, 뭐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뉴스로 접하지만 네. 뉴스로 오는 것들은 좀 간접적일 수도 있고 조금 늦어요. 그래서 그걸 다 따라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 저희들이 습관화 시켜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뭐 마트에 가서 장을 보거나, 네. 뭐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와중에서 뭐 어떤 쪽에 뭐 어떤 제품이 나 되게 잘 팔린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과자 되게 맛있다. 그러면 이 라면 맛있다. 맛있다 끝. 그게 아니고 이 제품을 만든 회사는 어디일까? 그럼 이 관련된 그럼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네. 그럼 이 회사는 실적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면서
생활하고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하고 좀 연관시켜가는 그런 습관을 좀 키우는 것이 네, 어찌 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주식과 친해지는 것도 네, 물론이거니와 맞습니다. 상당히 투자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되게 좋은 키워드들이 몇 개 제 머릿속에 딱딱 박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매매에 익숙해지자. 네. 그리고 주식 공부 열심히 하자. 근데 기본적으로 맨날 얘기하던 뭐 기술적 지표, 기본적 지표가 아니라 과거 시장의 역사를 공부하자라는 제 얘기는 정말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 번째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저희 주린이 분들한테 조언을 주셨는데요. 네. 그럼 주식할 때만큼은 이것은 무조건 하면 안 된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되게 많지만 그걸 다 못하게 하면 주식 못합니다. 머리 맞습니다. 아파서. 맞습니다. 하셔도 맞습니다. 되는데 네, 일단 처음에 주식시장에 접하게 되면 마음이 급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접하시게 되는 분들이 누군 얼마 벌었다는데 누군 많이 벌었다는데 나도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습니다. 급한 마음이 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네, 이제 아무거나 막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맞습니다. 물리면 그게 괜히 했어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제가 보기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는 자기 자신만의 투자 전략이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그런 전략이 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뭐 뉴스라든가 소문을 듣고 바로 주식을 사서 네. 또 특히 또 급등하는 주식들을 많이 사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 근데 꼭 하게 되더라고요, 항상. 저 같은 주린이들 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양하겠습니다. 예, 그런 좀 매매를 처음 시작할 때는 가장 네, 주의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주식할 때 가장 힘들면서 어려운 거 네. 손절입니다. 이 손절에 가차없는 손절에 대한 마음가짐 네,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그 훈련, 매매 훈련 이런 네. 것들이 좀 갖춰진 후에 네, 주식을 좀 시작하는 걸 권해드리고 이미 시작하셨다 하더라도 이런 두 가지 전략과 손절 이런 거에 대한 항상 고심을 하셔가지고 잊지 네. 말고 투자하시면 뭐 비교적 성공적인 투자로 가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번 질문은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지점장님이 내공이 느껴지는 아, 그렇습니까? 그랬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5번째 좀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주식할 때 그래도 이제 스킬이라는 거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솔직히 접할 수 있는 영상들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스킬 늘릴 수 있는 방법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뭐 하지 말아야 될 걸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 해야 해야 될 될 거를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주식 시작하시면 이런 메타버스라든가 뭐 NFT 이런 쪽을 이제 젊으신 분들은 그 분야는 잘 알긴 하지만 사실은 주식 시장의 속성은 그거보다 훨씬 빠르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초기에 좀 투자를 할 때는 잘 알려진 좀 대형주 쪽으로 일단 매매를 좀 시작하는 것이 좋고 네. 거기서 좀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공부도 틈틈이 하시면서 네. 실제로 주식 시장이 기업의 이익 뭐 관련이 있다고는 하는데 네. 정말 있는 거야? 하루 이틀 봐서는 잘 모르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책도 좀 보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결국에 실적하고 주가는 같이 가는구나.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왜 맞습니다. 개하고 주인하고 관계다. 주가는 따라. 개고 실적이 주인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왔다 갔다 하지만 네. 결국에 목줄을 잡고 있는 주인에 따라서 네. 걔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방향성은. 맞습니다. 결국은 실적 어떻게 되는지 정말 네.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거를 맞습니다. 좀 보면서 네. 좀 공부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뭘 하시냐. 그 다음에는 실질적인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최근에 유튜브라든가 뭐 SNS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맞습니다.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본기를 닦은 후에 네. 그런 것들 정보를 접하시면 달리 보일 거예요. 이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선별할 일이 좀 생겼기 때문에 예. 좀 많은 정보, 그때부터는 많은 정보를 접하시고 또 네. 전문가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네, 그분들하고도 상의도 하고 또 네. 어떻게 하는 것이 네. 좋은 투자 방법인지는 사실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지점장님한테 자주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자주자주 모시겠습니다. 예. 스포츠도 네. 레슨을 받아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아까 혼자서 말씀하셨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랜 경험 동안 증명이 된 그런 전문가분들하고 네네네. 같이 이야기하고 또 배우고 네. 그렇게 하면서 실력이 느는 거지 네. 이쪽도
반드시 그런 뭐랄까 좀 레슨을 받는 네네. 그런 것도 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인과 개 명언 명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하락장에서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좌에 큰 손실이 있었을 그렇죠.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계좌를 좀 지킬 수 있는 방법 좀 한 말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좌를 지키는 방법은 네. 어찌 보면 옛날부터 다 책에 나와 있던 건데 네. 거의 심리전해지기 때문에 항상 심리전. 계좌에서 마이너스를 보게 되는 거고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증시 격언이기도 하고 네. 또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그 네. 벤자민 그레이엄 그분이 말씀하신 건데 일단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정상 시장 아래서의 올바른 투자는 네. 원금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뜻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는 지금같이 그렇게 뭐 지정학적 사태나 네. 9.11 뭐 이런 거 터져가지고 제어할 수 없는 네. 준비되지 못한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전략만 잘 자기가 갖고 있다면 원금의 손실은 네. 이게 뭐 오늘 날 수 있지만 그렇죠. 뭐 연단이라든가 네. 일정 기간에서는 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올바른 투자 전략이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 또 그 전략을 지킬 수 있는 실행력 또한 중요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매매의 그 원칙을 또 지키는 게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매매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원칙입니다. 참 어렵지만 꼭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그것은 철칙과도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주식이 올라갈 때 한 번에 따라서 하는 거는 뭐 떨어지면 바로 계좌 손실이 찍히잖아요. 그럼요. 바로 손절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어려움이 있고 맞습니다. 전략이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일단 주식 좀 잘 봐뒀다가 네. 어느 가격대에 오면은 사겠다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네. 그 가격대에 근접하면은 분할로 매수해서 사나가는 겁니다. 사서 모아가서 네. 어느 정도 뭐 기준선을 만들어 놓고 근데 그 밑으로 하락하면 네. 그거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네. 손절을 쳐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틀렸기 때문에 예상이 네. 틀렸기 때문에 바로 손절을 네. 쳐줘야 되고 네. 이제 올라간다. 네. 그것도 계속해서 가겠지 하는 생각도 되게 위험한 거예요. 막연한 기대감을 지향하자. 예. 손절을 하지 못한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가겠지. 네. 영원히 갈 수 없습니다. 항상 고평가 구간이 있는 거고 네. 자기가 뭐 한 30% 정도 이 회사에 업사이드가 있겠다 하면은 네. 30%에 근접하면 계속 같은 수량을 팔아 나가야 돼요. 오르던 내리던 네. 계속 팔아 나가서 수익 구간에서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히지 않게끔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해요. 네. 결국 손절 나는 거는 바로 좀 정리를 해주고 네. 올라가는 종목들에 플러스가 찍혀 있으면 네. 가져가되 그게 마이너스가 나기 전에 네. 이익 실현을 꾸준히 해줘서 네. 항상 그 계좌가 플러스 상태로 유지되게끔 잔고가 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제가 요약해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 욕심 부리지 말라는 뜻 같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멘탈 관리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지점장님. 지점장님,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손절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손절을 못했어요. 큰 네. 손실을 봤는데 네. 올바른 손절 방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손절이라는 게 가장 어렵지만 맞습니다. 방법은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 또 손절하는 방법은 일단 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네. 첫 번째는 일단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이 네.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너무 급등해가지고 급락선에 있는 종목들은 네. 즉시 전략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좀 판단이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실적은 좋은데 계속 올라가는 추세긴 한데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많이 빠져가지고 바닥권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네. 좀 분할 매도가 필요합니다. 분할 매도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선 네. 순차적으로 같은 수량을 비슷한 시간대에 이렇게 매도하는 게 좋아요. 종가라든가 아니면 시가라든가 그렇게 해서 한 평균 정도 가격대가 유지되도록 일주일 평균 정도 이렇게 해서 분할 매도하는 것이 또 심리적인 안정감도 생기고 또 너무 급하게 급락하는 기간에 팔아서 손실폭을 키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런 네.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네네. 역시, 역시 리서치 계셨던 우리 지점장님께서 이 평균 단가, 평균 네. 수량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되게 처음으로 느꼈던 단어지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오늘 뼈저리게 좀 느낀 것 네. 같습니다, 지점장님. 오늘 좀 어렵게 모셨는데, 또 명쾌한 또 답변까지 주신 것 같아서 많은 도움 받은 것 같고요. 네. 자주 와주실 거죠? 아, 그럼요. 찾아오겠습니다. 자주 저희도 초빙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